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대평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확률과 통계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체험학습 1학년 학생 1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A코스, B코스 중 하나를 골라야 되겠고요. 코스별 인원수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표만 좀 잘 보면 되겠고요. 한 명을 딱 선택했는데 2학년 학생이었을 때 A코스를 선택한 학생이었다. 문장 표현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조건부 확률 2학년이라는 전제 조건 걸렸으니까 2학년 52명이 되겠고요. 이때 A코스를 선택한 학생 24명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정답은 52분의 24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좀 약분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4일은 4, 4, 3,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3분의 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문장 표현 정확하게 잘 읽고 조건부 확률만 정확하게 판단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음료 가게에서 수박 주스 한 잔 평균 그 다음에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108mg 이상 1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내용으로 봐서는 이렇게 평균이 105 이렇게 처리되는데 108 이상 1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수식으로 보게 되면 변수 자체가 108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그마 2mm가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08에서 105를 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5보다 클 확률, 그러니까 표에서 뭐 1.5인 433이 관심이 있겠고요. 그럼 이제 0.5에서 0.4332를 빼서 답을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866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668 이렇게 쳐야 되니까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정기분포 문제는 좀 정확하게 좀 잘 읽었을 때 좀 표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좀 살짝 그려서 표현을 좀 통해서 정확하게 문제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와, 수학 주스가 뭔가 수박 주스인데 여기 좀 오타가 있으니까 오타는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산화확률 변수 x 평균 분산 주어져 있고요. 변수 변환 됐을 때 또 결과가 주어져 있죠. expectation ax -b 이렇게 처리된 것은 a expectation x -b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 거니까 뭐 평균이 뭐 3 주어져 있으니까요. 3a b 결과가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분산 부분들도 variance bx인가요? b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b제곱 variance x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이 2였으니까 2b제곱 이 결과가 32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b제곱은 16 처리해서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양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b값이 4가 나오겠고요. 4가 얻어지는 순간 a값은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9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더하기 해서 7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산화확률 분포했을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변수 변환에 해당하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학습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할 정도로 확실하게 연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30번 던질 때 3의 배수 인원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주 사이를 뭐 던지고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이렇게 되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이항분포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항분포 시행의 수가 30이 되겠고요. 3의 배수는 뭐 36 이렇게 처리되니까 확률 3분의 1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평균은 뭐 NP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 구해주겠고요.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죠?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에다가 또 3분의 2를 좀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3분의 20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건 뭐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좀 더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분산 구해가는 식을 좀 살짝 좀 변형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럼 3분의 20에다가 더하기 뭐 10을 해주면 100이 되는 건가요? 와, 그럼 300이니까 3분의 320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일단은 뭐 이항분포라는 사실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해가는 과정이 문제를 좀 전반적으로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일 뭐 문제에서 뭐 이항분포라는 말 쓰지 않죠.
그냥 좀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뭐 독립시행, 이론 분포, 이항분포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론이 좀 정리돼서 확실하게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농장에서 총 수확량 중 토마토, 수박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폐기해주는데요. 선택했는데 폐기되는 농작물일 때 그게 수박이다. 와, 이렇게 돼 있다. 이것도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어 있군요. 조건부 확률의 사실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뭐 폐기되는 농작물에는 토마토가 일단은 10분의 6을 차지하겠고, 토마토가 폐기되는 100분의 4가 되겠고, 더하기 10분의 4 수박이 차지해 주겠고, 수박이 차지해줄 폐기 확률은 A 100분의 A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10분의 4 곱하기 100분의 A 해서 아이고 A자를 써야 되는데 해서 이제 수박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세면 되겠습니다. 전체 폐기 분의 이제 수박 이렇게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좀 약분을 하고요. 4도 좀 소거가 되는군요. 정리해주면 이제 6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좀 3분의 1입니다 라고 좀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뭐 3a는 이꼴 6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뭐 2a는 6이니까 a 값은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은 뭐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요. 폐기되는 농작물일 때 그것이 수박이다,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이 부분 판단,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되면 또 역시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게 조져 있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읽자마자 그냥 PB는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죠. 뭐 독립이게 되면 A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이제 관여가 안 되는 거니까 곧바로 비확률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불안하게 되면 이렇게 P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또 다시 한 번 더 변형해지면 이제 독립이니까요. PA 곱하기 PB 이렇게 처리가 돼서 이게 좀 소거돼 가지고 계산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또 어이쿠 이게 좀 그럼 또 뭐가 되는가요? A 파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B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A, B 확률이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5분의 4 해서 쓰면 되겠고, 이 부분 주어진 거 뭐 그대로 갖다 쓰면 되죠.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4분의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독립이라는 사실이 좀 알려져 있게 되면 뭐 이게 많은 부분들에서 연산하는데, 연산 방법 자체가 좀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잘 체킹해서 놓치지 말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좀 이용한 그런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좀 평상시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수직 관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함께 할 문항은 7번입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확률은 그날 데드리프트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할 확률 자체가 0.6 이렇게 될 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할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10분의 6 확률로 좀 운동을 좀 하고요. 그냥 0.6으로 할까요? 전부 다 소수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0.6을 해야 되겠군요. 0.6. 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벤치프레스를 할 확률 자체가 0.3이 되는 거죠. 0.4 하지 않는다면 확률 경우 0.9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죠? 0.9 이렇게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 됐습니까? 그러면 0.3618 처리되겠고 0.49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합치면은 0. 어떻게 되는가요? 4에 5에 4 이렇게 되겠습니까? 0.54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앞에 이제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뭐 하는 일이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의 뭐 흐름 자체에 따라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이론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론을 좀 자연스러운 그런 뭐죠? 주어진 현상 자체를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뭐 데드프레스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에 따라서 벤치프레스 운동 할 확률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사건의 전개 과정에 따라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 한 팀을 대상으로 강화도 설악산 중에서 야외의 장소를 조사했더니 남자 강화도, 아이고 이런 부분 이제 정리를 잘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화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설악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돼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남자 중에서 강화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X 플러스 2명,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람은 8명. 그럼 이제 남자는 뭐 X 플러스 10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자 중에서 강화도를 선호하는 사람은 10명, 설악산을 선호하는 사람은 X명이었다. 아이고, 이걸 잘못 썼는데요. 10명, X명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럼 10 플러스 여기도 X 플러스 8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써지겠고, 그럼 뭐 전체를 뭐 2X 플러스 20 이렇게 돼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에서 한 명을 선택했는데 남자인 사건은 요거잖아요. 그러면 됐고, 설악산을 선호한 설악산 여기면 또 X 플러스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이 사건은 이제 서로 독립이다. 아하, 독립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의 확률 좀 곱하기 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2X 플러스 20 분의 X 플러스 10 남자일 확률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20에다가 설악산 조항의 X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교집합의 확률이니까 2X 플러스 20분의 8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하나가 좀 이렇게 좀 약분이 되죠. 그 다음에는 2X 플러스 1, 오고 여기도 좀 약분돼서 2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8은 이꼴, 그럼 16 이렇게 처리해서 X는 8입니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내용 정리만 좀 하면 되는 거니까 역시 문제 풀이는 주어진 내용들을 얼마나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 가느냐, 뭐 이런 내용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어진 문장 그대로 정리하는 거니까 뭐 정리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 서로 독립입니다 라고 됐을 때, 독립일 때는 이제 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이 PA 곱하기 PB 이런 형태의 이론이니까 됐습니까? 이쪽에 이제 뭐 설악산 이렇게 해서 각각의 확률들, 교집합의 확률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뭐 그대로 좀 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론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리고 주어진 내용들 표로만 좀 정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숫자 112가 적힌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좀 나열하겠습니다. 그럼 나열한다는 얘기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데 4, 3, 2 되겠고 2, 2에서 소호가 되가는 거니까 전체 6가지가 되는군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했는데 1위자리 숫자와 12자리 숫자 이 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넷 1위자리하고 12자리 이 부분들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가 되겠고, 곱을 또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요. 근데 뭐 숫자 자체는 1하고 2 곱하기 하는 거니까 1, 그 다음에 1, 2, 2, 4 이렇게 좀 변수는 좀 나눈 것 같습니다. 이건 뭐 1, 1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요. 이곳에 1, 1 나이라는 가지수 그러면 전체 뭐 한 가지, 그 다음에 4 되는 경우도 2, 2 나이라는 거니까 뭐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 1, 2 자리 바꾸고 또 나머지 숫자도 자리 바꾸고 해서 이제 4가지 이런 형태로 해서 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산화확률 분포표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아이쿠 표준편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자연스럽게 뭐 절차를 밟아가면 되죠. 평균 그럼 6분의 그래서 1, 8, 4 이렇게 처리해서 아이쿠 그럼 6분의 이게 13. 아이고 산수가 좀 불편한데요. 근데 또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6분의 1에다가 4, 4 이게 제곱하면 4가 되죠. 4, 4, 16에다가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32, 3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분산을 구해야 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뭐 그냥 6분의 33 놓고요. 그러면 6분의 13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뭐 36분의 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6을 곱하기 해주면 368에다가 368에 1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13제곱이 169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6분의 9에다가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9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36분의 29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 좀 우리가 좀 표준편차 구해가는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러면 이제 6분의 루트 29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항목들 중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물론 이제 분산 구해가려면 뭐 제곱의 평균 이렇게 거쳐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죠. 가장 기본적인 학습 틀 잘 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확률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고요. 이때 확률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1 사이하고 1부터 2 사이에서 함수식들이 좀 달리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됐을 때 k부터 2까지 확률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살짝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1, 2 구간 좀 나누면 되겠고, 0부터 1 사이는 2분의 k라는 뭐 일정한 값들이죠. 2분의 k 일정한 값들이 되겠고, 그 다음은 기울기가 2분의 1 형태로 조금 저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의 총합이 1인데 넓이를 좀 어떻게 구해갈까요? 이렇게 좀 쪼개주면 되겠죠? 아래 넓이들을 쭉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곱하기 해주니까 K가 되겠고요. 여기 부분들은 이게 2분의 1 간격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4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확률의 총합이 1 되니까 K 값은 4분의 3에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K부터 여기가 K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확률을 좀 아니죠. 뒤쪽 확률 구하는 거죠. 아니, 근데 밑금 이렇게 쳤으니까 요거는 뭐 뒤쪽 확률 지금 P, K부터 2까지 이 확률들은요. 전체 1에서 X 값이 이제 0부터 K 값의 확률을 좀 이렇게 빼는 형태를 좀 계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가 K고 세로 길이가 또 2분의 K에다 K는 그러니까 2분의 1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1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6분의 9, 32분의 9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32분의 그러면 이제 23에서 계산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주어진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주어진 두 개의 파트로 좀 나와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뭐 직선 표시해주고 뭐 직선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넓이를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잘라서 사다리 넓이 구해가는 것보단 제가 좀 이렇게 잘한 것 같죠. 큰 직사각형에다 삼각형 이렇게 더하기 하는 모양. 그래서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그 다음엔 이제 무난히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식 나와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메모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들이 좀 다른데요. 그럼 뭐 하나를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평균은 대략 좀 1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좀 표준 편차가 크네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에서 30 해가지고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K보다 클 확률 변수 x에서 그럼 K가 여기에 있어서 확률들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 똑같은 K인데요.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해야겠군요. K 이렇게 처리해서 작은 확률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확률들이 0.1587이다 이런 얘기는 뭐 1587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3413이 관련되어 있군요. 표준화했을 때 이제 Z값이 1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수식을 안 써도 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K-10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Z값이 1이 돼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거 3시그마죠. 3시그마분의 K-30인데 음수가 돼야 되니까 30-K에서 부호를 바꿔서 1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K 이항시켜서 시그마는 10 이렇게 처리 만들면 되겠고요. 요거는 K 더하기 3시그마는 있고 3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2시그마가 20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거 4시그마군요. 4시그마 빼기 해서 4시그마는 20 처리된 거니까 시그마 값이 이제 5가 처리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K 값은 1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이걸 식에서 식으로 좀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좀 이제 주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규분포 모양 그래서 이제 의미들을 좀 처리해 줄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수식만 이렇게 표준화 과정에 필요한 수식만 이렇게 딱 세워서 식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이제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수식에 치우치지 말고 주어진 정보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메모를 좀 정확하게 잘하는 부분들이 풀이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A 상자에는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들어있고요. B 상자에도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들어있고 C 상자에도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들어있습니다. 오. 하나씩 꺼냈더니 파란 구슬이 2개였다. 아이고, 파란 거 2개,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A 상자에서 파란 구슬이 났을 확률. 또 조건부 확률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란 구슬 나온 상자가 A, B일 때, B, C일 때, C, A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 그때 이제 A가 들어간 거니까 A, B 더하기 C, A 뭐 이런 부분 이런 형태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파란 구슬 5개 중에 2개 5분의 2 처리가 되겠고요. 이거 좀 모아서 계산할까요? A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렇게 그럼 이제 묶으면 되죠. B가 들어가 있다. B에는 4개, 3개, 7개 중에 아이고래. 근데 D 계산도 다 해야 되는 거군요. D 계산에서는 어쨌든 또 파란 구슬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7개 중에 파란 구슬이 지금 3개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7분의 3 처리되겠고, C에서는 6개 중에 파란 구슬 4개, 6분의 4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군요.
일단은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A 파란 구슬 5분의 3, 그 다음에 B 파란 구슬 7분의 3, C 파란 구슬 6분의 4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좀 이거 좀 기억해야 될 부분, 이거 좀 조심해서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와, A, B 5분의 3, 7분의 3 처리되는데 요거 이제 C에서도 꺼내는 거잖아요. 그럼 6분의 2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죠? 그럼 5분의 7분의 6분의 되겠고, BC 할 때는 이제 3, 4 되겠고, A에서는 대신 나눠야 되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뭐, 분모도 똑같은 거니까, 5, 7, 6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CA, 파란 구슬 4, 3. 좀 B가 이제 노란 구슬 되는 거니까, 7분의 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분자에다 두 번 계산해야 되는데요. 불편하니까 1 빼기 해서, 그다음 BC 부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BC 들어간 부분들이 가운데 부분인가요? 5, 7, 6 해서 3, 4, 2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 7, 6 이제 분모가 좀 다 소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1 빼기 계산해서 이때 이제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떤 숫자는 뭐 공통적인 숫자가 없을까요? 공통적인 숫자 3 일단 다 보이죠? 3화씩 이렇게 좀 다 보여가는 거니까 6, 그 다음에는 4, 8, 그 다음에 4, 4, 16 이렇게 돼서 8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이래도 하나 더 약분되는데 그럼 뭐 더 약분하죠. 3, 4, 8 처리해서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15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15분의 11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이게 좀 계산할 때 파란 구슬만 좀 신경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파란 구슬 나온 두 개 됐을 때 하나는 노란 구슬 나와야 되잖아요. C는 이제 노란 구슬 요 부분도 좀 이거 빠뜨릴 뻔했는 아이고 그럼 이제 전혀 또 다른 형태가 된 거니까 일단은 뭐 개념적으로 조건부 확률인 거 판단하는 부분들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파란 구슬이 나오는 경우들 조사. 근데 지금 여기 또 두 번 계산이 불편해서 1 빼기라도 순간 좀 전환을 좀 한 부분들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대처한 것 같고요. 이때 와 이런 거 좀 조심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순서를 좀 이게 약간 좀 뒤죽박죽 돼 있는데 그래도 개수는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연산 꼼꼼하게 좀 잘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이선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부터 n까지 되어 있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선 확률 분포표를 보게 되면 1부터 쭉 해서 n까지 되어 있고 중간에 x 되어 있을 때 확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럴 때 뭐 확률의 총 합이 좀 1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그마 a는 공통 튀어나가겠고 x값이 1부터 n까지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부분들을 뭐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당연히 이제 부분분수 형태로 좀 고쳐서 시그마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에 고쳐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연산은요 1 빼기 2분의 1 되겠고 2분의 1 빼기 3분의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지워지는 게 보이면 규칙성에 의해서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니까 n 플러스 1분의 n 처리가 되겠고 a 처리된 이 계산결과 확률의 총합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n분의 n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이 a 값을 이제 fn이다 라고 했으니까 fn이 이제 n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이제 f3 곱하기 f14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3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4분의 1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여기가 계산해서 5가 되겠고 약분해서 7에다가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분의 10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연산 부분들은 일단은 뭐 a 값 자체가 주어지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중간에 우리가 뭐 고2 과정에서 수열 파트에서 이제 부분 분수를 이제 고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산에 관한 뭐 이 규칙에 대해서 뭐 잊지 않고 있는지 뭐 점검 차원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도 이제 간만에 나왔으니까 연습은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1, 2, 3, 4 주어져 있고요. 표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석건을 a라고 해준다면 이 부분들은 x-1, x-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값은 2하고 3일 때겠죠. 그때의 석건 이렇게 되겠고 됐죠? 그때 이제 또 3보다 클 때의 석건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 사건이 좀 독립이다 이렇게 처리된다면 우리가 이제 PA 교집합 B는 이꼴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을 좀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1,3인 부분들이라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3인 부분들이니까 PA 부분들이 7분의 4가 되는 건가요? 4 이렇게 처리되면 되고 PB는 3보다 클 확률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B 더하기 7분의 1 처리되겠고 그럼 뭐 공통되는 부분 여기 부분이니까 7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이 얻어져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A 더하기 B는 총합이었으니까 7분의 3에서 이런 관계식이 또 하나까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연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b 더하기 7분의 이렇게 소거가 되고요. 7분의 좀 4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b는 또 7분의 3에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4분의 1 7분의 3이니까 a 값은 b 값은 그러면요 4분의 1 곱하기 7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a 값은 그러면 뭐 4분의 3 곱하기 7분의 3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2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면 7분의 3 공통에다가 4분의 6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럼 또 7이 또 소거가 되죠. 이제 4분의 3에서 계산 결과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4분의 3 천천히 연산하는 거니까 정답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 이게 좀 재미난 표현인데요. 우와 확률 분포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뭐 독립을 이런 거 막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건들 부분이니까 일단은 뭐 독립 이런 조건이 되겠고 A라는 사건이 1일 때 3일 때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공통 부분이 또 좀 3일 때 부분이니까 확률 계산해 줘야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 이건 뭐 확률 분포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확률의 총합이 1입니다 해서 나온 관계식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들 재미나게 구성돼서 문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원점 O에서 출발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는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5 이상이면 5, 6이면 3분의 1 확률이죠. 3분의 1 확률로는 플러스 2만큼 싹 움직여 가는 거겠고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럼 3분의 2 확률로는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18번 던졌을 때 원점 사이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그게 달라 이런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뭐 플러스 되는 걸 뭐 기준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18번 던진다라는 얘기는 이항분포 18번 되겠고 3분의 1 확률로 이게 좀 플러스 되는 나올 거가 되는 거죠. 이걸 뭐 변수 y라고 좀 처리하게 되면요 이렇게 좌표라는 부분들은 좌표 x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3분의 1 확률 이렇게 y라는 변수라고 해줬으면은 이거 나올 때마다 플러스 이만큼이니까 2y 이만큼씩 움직이게 되겠고요 18-y 요 횟수만큼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움직여가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3y 마이너스 18이라는 변수 변환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바리언스 x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바리언스 3y-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배 바리언스 x, y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곳에서 분산을 좀 구해간다는 이야기는 바리언스 y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18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뭐 9가 좀 소거가 돼서 결과가 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9 곱하기 4 해서 36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6 그렇죠. 자 이건 이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그러니까 이제 좌표 이동한 좌표 변수 x라는 이 부분들은 이쪽에서 뭐 기준을 좀 하나를 좀 정해야 되겠죠. 양으로 가는 이 기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표가 어떻게 표현돼 가느냐 이런 얘기죠. 요걸 이제 변수를 좀 y라고 했을 때 3분의 1 확률로 나오게 되게 되면 2칸 이동하게 됐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칸 이렇게 돼서 변수에서 이제 이렇게 변수를 이제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 조금 저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상당히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처리를 좀 잘 해줘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저히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 이항분포 이 부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확실히 좀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럼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3분의 1이니까 6번 나오죠. 6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건 6번 나오면 또 반대편은 12번 나와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부터 접근을 좀 해간다면 지금 이렇게 좀 표현한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좀 평균 구해가서 이제 좌표 표현해가는 것은 되는데 분산 구해가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변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좀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듣고 해서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책선 위에 동전 7개가 앞면이 3개, 뒷면 4개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를 딱 택해서 뒤집은 결과로 시행을 2번 했는데요. 처음이랑 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면, 뒷면이 3, 4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처음에 지금 앞면 2개를 딱 뒤집어낸다는 얘기는 3개에서 2개를 딱 고르는 그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상황이 1개, 6개 이렇게 바뀌는데 원상복귀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좀 뒤집어야 또 2개를 좀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6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골라야 되겠고요.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하나씩 고르게 되면 4, 3 될 텐데 3컨비네이션 1, 4컨비네이션을 골랐으면 다음에도 또 한 개씩 골라야 되는 거니까 4컨비네이션 1, 3컨비네이션 1 이렇게 좀 골라야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3, 4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4를 2개 골라서 그러면 5 4컨비네이션이 먼저 써야 되겠죠. 5, 2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는 또 5개에서 2개를 고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뭐 전체는 7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선택하는 가지수가 되겠죠. 확률이니까요. 됐습니까? 아이쿠, 이거 뭐 연산을 좀 한참 많이 해야 되는데, 뭐 7 곱하기 3, 7 곱하기 3 이렇게 좀 분모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3 곱하기, 그러면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여기는 뭐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2 곱하기 3에다가 5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4는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뭐 3이 좀 공통으로 좀 하나씩 이렇게 다 보이니까 3을 하나 좀 소거하고요.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한참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할까요? 21 곱하기 7 일단 이렇게 놓죠. 이런 그 다음 산수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15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여기 공통점 없습니까? 그래도 처리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48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4, 5, 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47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60에다가 70, 그 다음에 8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계산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143분의 83,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다시 이제 세 개에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앞면 뒤집었으면 뒷면 뒤집고 하나씩 했으면 또 하나씩 뒤집고 뒷면 했으면 또 앞면 뒤집고 이런 상황이니까 대신 주어진 바뀐 상황 부분들을 정확하게 메모해서 그죠? 처음 부분하고 뒤에 부분들, 처음 부분, 뒤에 부분들, 처음 부분, 뒤에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수 없이 좀 연산을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약간의 긴 호흡이 필요한 거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좀 연산하도록 평상시에 연습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는 같은 높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게임을 쭉 5번씩 했는데요. A가 한 계단 높은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가위바위보를 할 때 비기거나 질 때는 좀 움직이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승리할 확률은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9번 중에서 3번이 되겠고 무승부도 9분의 3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되겠고 그 다음에 패할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한 칸 움직이는 때 그러면 이제 A가 그럼 1승 하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는 4, 5 해서 비기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2승 1패 이렇게 처리되고 이제 2무가 있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3승 2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승무가 좀 순서가 뒤바뀌는 거니까 5팩토리얼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승리 이런 부분들이니까 3분의 1에 5제곱이 처리되겠죠. 요거는 2승 2무 있으니까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가지수가 되겠고 3분의 1에 5제곱 처리되겠고 요거는 5팩토리얼에 또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5 더하기 이거는 4가 약분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5 곱하기 4 빼고 3, 2, 6, 5, 3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5, 4에서 또 2 한번 지워지니까 10 이렇게 처리되겠고 3분의 1에 5제곱 공통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45가 되겠고 3분의 1에 5제곱 처리가 되게 되면 9가 좀 약분이 되죠? 그러면 3의 세제곱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7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7분의 5, 5번이 좀 답이 되겠는데 일단은 주어진 상황들을 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1승 4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 이제 3개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뭐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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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나열하는 거라서 지금 순서가 뒤바뀌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승리하거나 무승부되거나 패가 되거나 전부 다 확률들이 3분의 1이라서요. 뒤에 보면 3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다행히 좀 손쉽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이제 뭐 세 종류가 나열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세 종류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두 종류가 되겠고 이 종류도 두 종류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좀 같은 문자 나열을 통해서 연산된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제 복잡해졌으니까 역시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8번 함께 살펴봅니다. 어느 마트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세 종류의 상품 ABC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할 때마다 다트판을 던져가지고 꽂힌 곳에 있는 해당하는 상품 쿠폰을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은 종류 쿠폰을 또 3장을 또 모으면 그때 이제 상품을 지급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다트판이 이제 똑같은 게 아니네요. B는 두 군데 있고, 아이코, A 확률은 6분의 1, B 확률은 6분의 2, C 확률은 뭐 6분의 3. 요게 좀 확률도 좀 딱딱딱딱 미리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만원 이상 결제를 5번 했는데요. 5번째 처음으로 이제 상품을 받았다고 한다. 그 전에 뭐 똑같은 게 여러 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이때 C를 받았을 경우, 아이쿠, 이것도 또 조건 확률이군요. 상품을 받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또 C 상품을 받았다. 아이쿠,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품을 좀 A 받을 수도 있고 B 받을 수도 있는데요. A를 받았다라고 칠 때는 뭐 5번째 3번 드디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 B, B, A, A 이렇게 해서 그리고 5번째 A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뭐 CC, AA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C 한 번씩에 A 두 번에 이렇게 이런 모양들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B 사은품 받았다면 B, B, B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AA 받을 때 CC 받을 때 AC 받을 때 B, B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세 가지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CC 사은품 C를 받을 때는 또 역시 AA, B, B A, B, 그 다음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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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5번째 이렇게 좀 기존에 2번 받고 나서 이것도 이제 순서가 또 뒤바뀐 걸 고려해야 되겠죠. 기존에 2번 받고 나서 3번째 상품 받는 이렇게 큰 틀의 모양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들을 우리가 좀 다 구해야 되는데 와 그렇군요. 일단은 뭐 이게 좀 나열이 필요한 거니까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B 확률은 6분의 2의 제곱이겠고 이 A 확률은 6분의 2 1이고요. 결국은 뭐 세제곱이 되겠죠. 세제곱 이렇게 되는 항목.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팩토리얼에 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또 똑같이 되겠고 이번에는 C니까요. 6분의 3의 제곱에다가 6분의 1의 세제곱 이런 모양. 다음에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확률은 B는 6분의 2, C는 6분의 3 되겠고 6분의 1의 세제곱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엄청난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뭐 5번이니까 6개 5제곱은 뭐 공통으로 쭉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세제곱, 4제곱, 5제곱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4팩을 2팩, 2팩 나누면 4, 3, 2 이렇게 지워지니까 6에다가 6, 4,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6, 4, 24? 6, 4, 2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또 6 곱하기 또 되겠고 그 다음엔 더하기 6 곱하기에다가 6,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지워지니까 6, 3, 18, 4, 3, 이거네. 4, 3, 2 이렇게 되는데 2 지워지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2, 3은 6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6이 하나 더 전부 공통인데요. 그죠? 그러면 6, 4, 24, 여기 하나 좀 지워져 가는 거니까 6에 이거 약분이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6의 4제곱에다가 여기 그러면 12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12, 13에서니까 2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번에는 이것도 역시 그냥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 확률은 이제 6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이건 이제 6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동시에 처리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되겠고, 아이고, 공간이 부족한데요. C는 이제 6분의 3의 제곱이 되겠고, 6분의 2의 세제곱 되는 모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처리되겠고, 6분의 1, 6분의 3에다가 6분의 2의 세제곱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의 5제곱은 공통이 되겠고, 아이콜레 2의 세제곱도 공통인데, 여긴 또 이제 6 곱하기, 그럼 또 4제 4, 여기는 뭐 2 세제곱 8을 전부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이제 6 곱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에다가 6 곱하기 또 9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12에다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아, 그럼 6이 또 공통으로 다 지우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6의 4제곱 되겠고, 그럼 1에다가 9에다가 여기는 6이 2 했으니까 6도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는 6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주어져서 여기 대신 또 8이 좀 남아있는 거죠. 8이 남아있으니까 8 곱하기 16 이렇게 돼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약분되지만 뭐 분모 공통을 좀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것도 어떻게 되나?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와, 진짜 긴 호흡 필요하군요. 6분의 1 제곱에다가 6분의 3의 세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1팩토리얼 처리해주고 B니까 6분의 2의 제곱에다가 6분의 3의 세제곱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처리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2에다가 6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의 5제곱 되겠고 3의 세제곱 공통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계산했을 때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4도 있죠. 6 곱하기 4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6에 이제 12가 되는 거니까 또 2도 있네요. 그럼 6 하나 또 약분되면서 2인 4 처리되면 되겠고, 약분하면서 하나쯤 지워가면 되겠죠. 그럼 6의 4제곱 되겠고, 6의 4제곱, 그 다음에 1, 거기가 4, 그 다음에 얘가 또 이미 약분해서 4를 쓴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9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더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복리에서 또 사은품 C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이제 PA, PB, PC 이렇게 PA, PB, PC 이렇게 좀 전부 구해간 거 중에서 또 이 중에 P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인 분모 부분 좀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분자만 좀 쓴다고 보게 되면 A 부분이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 부분들이 8 곱하기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9 곱하기 27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9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 와, 이 산수인데 앞에 부분만 좀 계산해도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8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러면 16 곱하기 8 해주면 6, 8이 48에다가 8, 1, 8, 128 이렇게 되겠고, 25를 더하게 해주면은 153 이렇게 처리되잖아요. 153에다가 9 곱하기 27, 9 곱하기 27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9로 나눠 떨어지죠. 8에 6에다가 그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9일은 9, 9, 7, 6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27에다 27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 44분의 27, 44분의 27 있어야 됩니다. 44분의 27, 1번에 있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나. 이거 시험 장소에서 사람 우리를 좀 미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사은품 5번 던져가지고 사은품 C를 이렇게 받는데, 이게 이제 5번째 이제 처음으로 받기 때문에 처음에 A 받을 때, B 받을 때, C 받을 때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뭐 이미 2번씩은 받았어야 되는 그런 내용에다가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들이 각각 3개씩 주어지자는 거죠. 그 확률들은 이제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나만 조금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연산이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평상시에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4점짜리 만점 방정 문제가 나온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좀 연산 연습을 하면 해서 풀이하도록 좀 평상시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다른 두 확률 변수 x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좀 같군요. 표준 편차가 다르고 확률 밀도 함수는 fx, gx가 되어 있고요. 두 값은 a, b는 평균보다 적은 값인데요. 적은 값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확률들이 좀 같다고 되어 있고요. 함수 값이 또 같은 부분도 주어져 있는데요.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서 좀 이해를 해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하나 좀 멋들어지게 그리겠습니다. 평균 5 해서 그려가면 되겠고요. 하나는 이제 일단은 뭐 FB하고 GB가 같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좀 같은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같은 부분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죠? 그리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좌표를 좀 B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A라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뭐 O부터 B까지 그 넓이 부분하고 또 A부터 B까지 넓이 부분이 같아지려면 A값을 좀 멀찌감치 좀 그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대략 이렇게 그림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함수 fx 표준 편차가 좀 작은 부분들이 fx가 되겠고요. 큰 부분들이 gx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이제 a일 때의 함수값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 g일 때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니은은 또 무엇을 물어본 건가요? 이거 좀 확률 같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을 구하게 되면 시그마 분의 b-5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 부분은 시그마 분의 a-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뭐 앞쪽 부분들의 확률들이 엄청나게 크니까요. 이 숫자가 뭐 2배 돼서, 이건 좀 비교하는 거 필요가 없죠. 2배 돼서 이렇게 처리되더라도 a-를 했을 때 이게 2배 돼서 값이 뭐 이쯤 오더라도 더 작은 값이 돼야 되죠. 확률 부분이니까 이런 형태의 개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항시키니까 2b-a 처리하는 부분들이 5보다는 좀 커야 되는 그런 이론이 나와 있는 거죠. 2b-a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역시 니은도 그러면 맞는 이론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부터 c까지 확률 이렇게 됐는데, 그 확률이 이제 0.25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0.25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 문제하고는 확률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b 플러스 c가 1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대칭 구조가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c가 되면 이제 b 더하기 c가 10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c가 된다는 얘기는 그럼 이 확률이 뭐 0.25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뭐 절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들이 뭐 절반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정규분포 모양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좀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종 모양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차이,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차이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멀리 있어야 되겠죠. 확률이 좀 같아지려면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만나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확률이 또 뭐 이게 지금 4분의 1, 그러면 양쪽으로 대칭 구조가 되면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모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풀이를 진행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S대학 수학과는 수학시험에서 높은 점수 순서로 N명을 좀 선발하였고, 2,000명 중에서 최저점수 70 평균인데, 이때 점수는 평균이 알겠습니다. 수학과인데 수학점수가 높지 않나요? 90점 받은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76이 평균 이렇게 되는데 90점 받은 사람이 일단 좀 합격권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럼 뭐 X값자가 뭐 90보다 클 확률들 이런 걸 좀 구하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이제 표준화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표준 편차가 7이었으니까 7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확률 자체가 Z값이 그러면 이제 2보다 클 확률, 이 안에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477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확률이라면 확률 자체가 그럼 어떻게 겠습니까? 0.5에서 477을 빼니까 0.066, 이거 원래 228이군요. 아이고, 이게 좀 빼기도 안 되겠네. 큰일 났네. 228 이런 형태 되겠습니다. 근데요, 전체가 명수가 이제 2,000명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00에다가 곱하기 0.0228 이렇게 되겠다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자릿수가 이렇게 좀 3개가 좀 싹 되는 거니까 45.6, 이게 45.6등을 한 거죠. 근데 여기 하나 쓱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명수를 그러면 45.6등이라는 부분은 없는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최소 몇 명을 뽑아야 되겠다. 46명을 뽑을 때 내가 45.6이니까 그 안에 좀 들어가겠다 해서 뽑는 인원수는 46명을 좀 뽑아야 되겠다. n이 좀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46명을 뽑아야 내가 45.6등에서 그 안에 좀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좀 재미난 표현인데 뭐 종교부 이완한 이런 얘기는 다 된 것 같고, 동점자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문제풀이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높은 순서로 뽑는 거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 N명은 신입생을 뽑는다. 2,000명 중에서 N명에 해당하는 그런 석차 부분들이 그 안에 좀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니까 정규분포 모양에서 이렇게 맨 처음 이제 요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확률들을 구하고, 됐습니까? 그 안에 이제 내가 이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답을 잘해야 됩니다. 45.6등인데 됐다는 얘기는 최소 46명을 뽑습니다 라고 답 쓰는 부분들은 주의해서 답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투표,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진출자를 가린다. 알겠습니다. 심사위원 투표에서 선발된 참가자는 시청자 투표를 안 해도 되나 보죠? 알겠습니다. 4명이 심사위원 투표에서 확률들은 3분의 1이고 시청자 투표에서 진출할 확률 2분의 1 주어져 있습니다. 4명이 모두 심사위원 대상이 되고 본선에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뭐 심사위원 투표에 실패한 사람이 또 시청자 투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선택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4명 중에서 2명만 본선에 진출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처음에 4명 중에서 아예 2명이 심사위원 투표를 통과해주면 되죠. 3분의 1 제곱해서 통과, 그럼 3분의 2는 2명은 좀 실패,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게 끝이 아니군요. 그럼 이제 이 2명이 어디죠? 시청자 투표로 넘어갔는데 보다 실패해야 되죠. 2분의 1분 다 실패하는 이런 것까지. 아이고, 이거 좀 빠뜨리겠는데요. 그러면은 4명 중에서 1명 통과,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의 세제곱 실패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3명이 이제 시청자 투표로 넘어가서요. 그 중에 이제 1명이 성공해야 되죠. 근데 지금 2분의 1이니까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었죠? 4명 중에서 모두 실패하게 되면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때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이 시청자 투표를 좀 통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4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전부 다 계산해서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3분의 1에 뭐 세제곱, 4제곱이면 되는 거죠. 4제곱은 다 있는 거니까 81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고, 첫 번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뒤에 또 4분의, 그 다음에 분자 부분들은 여기가 6에다가 그 다음에 4 이렇게 좀 남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들은 또 이제 81은 생기겠고, 여기는 8분의가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인가요? 8에다가, 그 다음에는 또 3 이렇게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는 분모가 16 되겠고, 이거는 16이 되겠고, 여기는 6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 같습니다. 4가 소거되고, 8 소거되고, 16 소거돼서, 오, 고맙습니다. 81분의 6에다가 12에다가, 여긴 6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그럼 81분의, 이게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20, 12, 24 이렇게 쳐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게 좀 38이 24 이렇게 약분되는 거죠. 27분의 8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뭐 이게 좀 룰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심사위원 투표 2명 통과,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은 이제 뭐죠? 시청자 투표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좀 실패해야 되겠고, 1명 성공, 그럼 3명 넘어가서 그 중에 또 1명 성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두 실패해주면 나중에 이제 시청자 투표를 가서 2명 성공 이렇게 연계돼서 처음 결과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결과들을 좀 바뀌어가는 부분까지 해서 연산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서 뭐 문제 자체의 어떤 규칙성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꼼꼼하게 이제 확률 계산하면 큰 무리가 없는데, 그래도 뭐 이게 좀 3가지 경우로 좀 나눠져야 되고 하는, 그래도 좀 복잡한 단계가 거쳐 있으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의 몇몇 문항들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